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기나긴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이 날지 중동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대우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백야백님께서 중동 최고 전문가 나오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네. 네, 저 케이블 채널의 이 역사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 중동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다 이 박현도 교수가 출연해서 하십니다. 저는 화면에 아주 많이 뵀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박현도 교수와 나눠볼 얘기들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사이가 안 좋고 무력 충돌이 많다라는 거는 다 알고들 계세요. 네. 그런데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지? 가자 지구는 뭐 하는 데지? 서한 지구는 또 뭐야? 하마스 얘네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나씩 좀 오늘 풀어보려고 우리 교수님 모셨고요.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하마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여기 뭐 하는 데인가요? 하마스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의 앞자를 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마스가 앞자를 딴 약자고요. 그런데 또 그 단어 자체가 아랍어에서 열정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 저항 운동으로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이념을 가진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꿈꾸는 거는 뭐냐면 1987년에 만들었거든요. 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을 시키고 독립을 시키는데 예. 그 나라는 크리스찬들이나 비무슬림이나 무슬림이 같이 어울려 사는 데가 아니라 예. 이슬람 국가예요. 자기들만의 국가. 네. 무슬림들이 지배하는 국가. 예. 그리고 이 운동은 하마스 운동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1928년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에서 젊은 청년들이 7명이 이슬람의 부흥을 꿈꾸면서 만들었던 무슬림 형제단이 모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그럼. 네. 그럼 사실은 이게 2차 대전 이후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럼요. 팔레스타인과 1차 대전까지도 1차 대전 이후로도 올라가죠. 네.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건국. 이게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충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영국인들이 여기를 지배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에이 난 모르겠다 하고 나갔고 미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뭉개고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했어요. 영국이 문제는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미국이 떠맡아가지고 미국도 해결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온 건데 궁극적 이유는 여기에 원래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땅입니다.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했고 지금의 튀르키예. 그렇죠. 네. 아랍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면서 여기를 영국이 장악을 했고요. 영국이 장악하면서 여기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그러니까 원래 살던 그 이슬람 되려들은 하루아침에 땅을 나누자고 그랬죠. 땅을 나누자고 그랬는데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사는데 왜 땅을 나눠야 되냐는 거고 사실은 유럽인들의 원죄가 있죠. 히틀러가 너무 박해를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온 그러한 역사적 기구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특히 러시아에서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왜 내가 한참 오랫동안 살고 있던 땅인데 너희들이 들어와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그렇죠. 라고 반발이 생긴 거고. 그래서 건국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사건 터지고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근거지를 틀고 있던 가자 지구도 있고 저 오른쪽 위에 보니까 요단강 있는데 보니까 서한 지구라는 것도 있고
거기도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렇게 네.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예. 가자 지구는 뭐고 서한 지구는 뭐예요? 가자 지구는 말 그대로 가자 지구 이름이고요. 네. 서한 지구는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라서 요르단강 서한이라고 합니다. 웨스트 네. 뱅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지역에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살아요. 그리고 요르단강 서한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수도가 예. 거기에 있고요. 예. 우리의 대표부도 거기에 있고요. 아,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대표부도. 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계속 2차 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양측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인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아라. 자치령을 허용해 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으면 문제가 더 오히려 더 간단했죠.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면서 바로 아랍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항상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시에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체가 되지는 못했어요. 주변 국가들이 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너네 다 도와줄 테니까 너네 좀만 기다려봐 하고 싸움을 걸었는데 그래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아랍 쪽에서 실수를 뭐를 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네 잠깐만 집 비켜봐. 우리가 다 이스라엘 애들 쓸어버릴게. 그리고 들어와도 괜찮아. 그럴 때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집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시리아 외교장관이 하는 아주 뼈아픈 인터뷰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싸울 거를 기대하면서 가짜 방송을 했다. 마을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들의 딸들을 강간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하면은 사실은 분노해서 사람들이 총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짐을 싸고 집을 나가더라. 그러면서 한 마을이 다 소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땅들은 다 빈 땅이 돼버렸죠. 그때 떠났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70만 명이고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면서 독립전쟁을 거쳐서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분할 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분할 안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을 쫓아내질 못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살거나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 상태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만들려고 오슬로 평화를 90년대에 만들긴 했는데 그 다 실패를 하고 궁극적으로 지금 두 곳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 자치정부가 그러면 양쪽을 다 관할하면 좋은데 2006년에 지금의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던 하마스가 선거에 이기면서 또 이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싸움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양쪽은 완전히 별개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저 가자 지구가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이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끼리 선거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행정 수반도 뽑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2006년 선거에서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 쪽이 다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요르단강 서안에 자리 잡고 있던 자치정부의 파타 정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둘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넓은 그 서한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거는 팔레스타인 중에서 자치정부요. 자치정부 파타당이라고 부르는 파타. 네. 거기는 이제 온건파인 거고 온건파고. 이 해안가에 있는 가자 지구 거기 좀 좁더라고요 면적이. 네네. 그 하마스가 하는데 하마스는 이슬람 원리주의. 강경파다. 네, 강경파고요. 그럼 둘이 지금 단합은 안 되는 거죠. 단합은 잘 안 돼요. 그럼 네. 이번에 지금 이 충돌을 시작한 건 하마스인 건데. 하마스입니다.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군사력이나 이런 거 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왜 이 타이밍이냐 참 묘한데요. 이게 50년 전인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전격 침략하면서 기습 공격하면서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날과 딱 맞아떨어져요. 이번엔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10월 6일이 토요일이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고 속죄의 날은 안식일이었고 이번에는 토요일이 10월 7일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다가 그리고 그 전까지 장막절이라고 유대인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느슨한 상태였다고 봐야죠.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스라엘 영토에서 싸움을 한 첫째 전쟁이에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모사드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다라는 이스라엘 정보부인 모사드. 네. 몰랐다면서요 이거 공격하는 거. 그러게요. 그 이집트 정보부에서 정보도 줬다던데. 그러니까 이번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정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강력한 군사,
군사력 그리고 정보력 뭐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화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전쟁 이후와 이전은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전 세계가 특히 이스라엘이 그동안 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 보기에는 별거 아니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설조망 타고 무슨 뭐 트랙터 타고 넘어가고 뭐 행글라이더 타고 넘어가고 모터보트 타고 넘어가는데 다 뚫려버렸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포로로 잡힌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제지를 안 받을 줄 몰랐고 자기네들도 놀랐고 그다음에 인질을 끌고 가자지구로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대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좀 정정이 좀 불안하잖아요. 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정책으로. 그것 때문에 국론이 좀 분열돼 있고 모사드가 국외의 어떤 정보보다 국내 정치 쪽으로 좀 눈이 쏠려 있고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실패가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아마 회고가 될 텐데요. 근데 저는 문제가 역시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네타냐후 정부가요. 네타냐후가 사법 처리를 받잖아요. 총리에서 물러나면. 총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연정을 합니다. 연정을 하는데 구급하더라 연정을 해요. 구급파들을 연정하면서 구급파들이 뭔 짓을 하냐면 구급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걸 인정하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그 이슬람의 성지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알 아크사 사원을 계속적으로 접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의 불법 정착촌들이 있거든요. 알바키한 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알바키한 걸 막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알바키한 데서 사는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단 린치를 가해도 네타냐후 정부가 그냥 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작년 4월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왔던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타냐후 정부에 네타냐후에게 이 사람들 빨리 정리를 해라.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 안 했죠. 왜냐하면 이들을 막으면 이들이 연정에서 나갈 거고 연정에서 나가면 자기 정권이 무너질 거고 무너지는 순간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공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네타냐후가 밀어붙이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의식 있는 시민들이 전부 다 1년 동안 데모를 했고 심지어는 당시에 예비군들이 나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국가가 불러도 아랍과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예비군들이 선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아주 쾌를 잡고 하마스가 이 틈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아주 좋은 찬스를 노린 거고 또 하나 다른 거 한편으로 본다면은 지금 상황이 중동이 급변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하마스가 그냥 왕따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에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직 팔레스타인 문제 그렇게 쉽게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아랍에서 중동에서 제일 덩어리가 큰 데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재로 손을 잡아서 국교가 정상화되면 그러면 하마스가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도 있으니 그렇죠. 하마스 깨기 위해서 무력 네. 도발을 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손을 잡으려면 이스라엘이 뭔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상당한 수준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마스가 제목을 찾기 어려울 상황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그렇다면은 하마스가 어찌했든 간에 테러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자지구로 재점령을 하겠다 그러면서 군대를 투입하겠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또 같은 가자지구 시민들을 타겟으로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가자지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 못 잡죠. 그렇겠죠. 지금 서한 지구를 자치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중에서 파타당이라는데 온건파 거기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실은 이런 무력적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모든 게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힘이 다 빠진 상태고요. 강경 투쟁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사실은 강경한 하마스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상태죠. 그런데 더 이상 살 길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얘기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하마스가 한 큰 건을 터뜨린 거죠. 유튜브로 정독일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슬람 원리주의?
원래 이슬람 원리주의가 폭력적인 건가요? 원리주의가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셨는데. 원리주의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원리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신앙을 철저하게 잘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원리주의가 있고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원리주의가 있습니다. 원리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은 좋은 신앙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른데, 이슬람권에서 일어난 원리주의 운동은 대체적으로 외부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됐거든요. 내부에 대한 자체 운동보다는 특히 19세기부터는 외부 식민주의의 저항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그런 거는 없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의 이념을 가지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종교 자체의 원리주의 운동이 외세를 배격하는 이 독립운동과 맞물려지면서 이게 커졌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근데 이슬람 원리주의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무슬림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문제가 해결돼서 팔레스타인이 독립된다. 예. 그러면 그 독립된 팔레스타인에는 어떤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무슬림 형제단은 이거는 당연히 이슬람 국가여야 되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이 1등 시민이고 비무슬림이 2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타는 그러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헤즈볼라라는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헤즈볼라는 알라의 당이라는 뜻입니다. 알라의 당이고요. 히즈브 알라 해가지고 붙이면 헤즈볼라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는 쉬아파예요. 하마스는 순니파고. 예, 파가 다르네요. 예, 둘 다 그런데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순니파든 시아파든 헤즈볼라든 하마스든 둘 다 원하는 건 팔레스타인 독립이고요. 독립한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국가예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데잖아요. 네. 헤즈볼라 참전합니까 이번에? 이게 지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한다 만다 뭐. 예, 뭐 대원들이 어저께 한 몇 명이 그 이스라엘 쪽으로 침범을 했다가 사살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만약에 하면은요. 안 그래도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뒤에 이란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란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죠. 네. 근데 헤즈볼라까지 뛰어들면 이건 이란이 있구나라는 게 거의 확실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해서든 헤즈볼라는 막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즈볼라가 뛰어들어가서 싸움이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이란이 있다는 건 누구나 100%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란이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게 없어요. 이란도 확전을 원하진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확전이 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확전이 되면은 무고한 시민 피해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예, 그럼 지상군 투입한다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민간인들이 죽잖아요. 민간인 죽으면 우리가 모를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전부 다 인터넷에 사진이 떠요. 그러면은 여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대 여론이 돼버려요. 오히려 지상군 투입으로 무고한 시민이 많이 죽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틀에서 끝나야지 제일 좋은 거죠. 이게 확전이 돼서 무슬림과 이스라엘, 무슬림과 미국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도 이스라엘도 악몽이에요. 원하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잡는 거잖아요. 미국, 그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확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확전이 원하지 않는 것과 실제로 확전이라는 거는 우연한 기회에 또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지금까지 최대 많이 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한 50일 되거든요. 50일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서로 있는 게 많고 이란도 그래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는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폭격 시 민간인 포로 처형 시작하겠다. 네. 요거 이제 인간 방패로 쓰겠다 요 얘기인 네. 거고 네. 방금 들어온 속보는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 파타당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러시아 방문 예정.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하마스 편 같잖아요.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래요? 네, 이스라엘에 왠지 아닐 것 같아. 러시아에 유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러시아하고 할 때 러시아어로 대화를 할 정도로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많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 러시아가.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입김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시리아로부터 이 시리아에 있는 반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을 무지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온건파인 파타당 수반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라는 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움으로 이 전쟁을 좀 확전 안 시키고 확전 안 거기에 시키고
그렇죠. 종료시키고자 하는. 네. 그럼 이거는 미국도 원하는 움직임인 건가요? 미국도 원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원하지만은 좀 찝찝할 거예요. 러시아가 이거- 들어와서 정리가 이걸 또 되는 거? 내가 해결 못하네 이런 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미국은 본인의 힘으로 정리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가운데서 중재해가지고 중동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복잡합니다. 이 전쟁이 어찌됐던 간에 민간인 희생 더 있지 않고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